안녕하세요. 슬기로운 건강생활 주치 이선민입니다. 오늘은 비타민C 활용 팁을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. 저희 채널 영상 중에서 이 비타민C 관련해서 올려드렸던 영상이 현재까지 조회수가 제일 압도적으로 많거든요. 그때 제가 설명드렸던 것 중에 이제 용량에 대한 게 제일 이슈가 많았죠. 한 500mg 정도에서 많아도 1000mg 정도면 충분할 거다, 평소에 드시는 용량으로는. 이런 이야기를 드렸었는데, 근데 왜 그런 게 전문가마다 생각이 다르고 유튜브 영상들이 전부 다를까요? 정답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. 저도 영양 쪽에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노력도 하고, 또 제가 한국영양의학회 부회장이기도 하잖아요. 그래서 제가 이렇게 똑똑한 의사 쪽에는 못 들어가지만 나름대로는 평균은 간다고 생각하거든요. 제가 몰라서 그런 얘기 하지는 않았겠죠. 실제로 세계보건기구나 전문가들 이야기들도 하루에 비타민C 권장량을 보통 100mg 전후로 봐요. 근데 제가 500ml에서 1000ml를 한 번도 아니고 두세 번 넘게 드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. 결과적으로는 영양 권장량의 한 30배 드시라고 한 거예요.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용량도 결코 작은 용량이 아니거든요. 비타민C를 워낙 또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 이상 드시는 거를 많이 권하시기도 하더라고요. 정리를 하면은요, 첫 번째 용량 관련해서는, 물론 이거는 제가 전문가이긴 하지만 제 생각입니다. 첫 번째는 용량은 그저 500ml에서 보통 시중에 있는 제품들이 1000ml짜리가 되게 많잖아요. 그러니까 500에서 1000ml 정도를 하루에 원칙적으로 얘기하면 3번 이상 드시는 게 좋습니다. 근데 쉽지 않죠. 그렇다면은 최소한도 아침, 저녁 정도를 해서라도 좀 드셨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. 두 번째는 그 제형이에요. 제품의 제형이 다양하죠. 파우더 형태도 있고, 그 다음에 알약인데 포장이 돼 있는 제품도 있고, 또는 캡슐에 쌓이는 제품도 있죠. 이런 것들이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.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오픈되어 있는 제품이 제일 걱정스럽다고 생각을 하실 텐데, 반면에 이렇게 오픈되어 있는 제품 중에 상당수는 기본 코팅이 되어 있어요. 산소와 접해도 조금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코팅이 되어 있고요. 반대로 얘기하면 캡슐에 들어있으면 안전할 것 같지만 이 캡슐도 어느 정도의 산소가 투과가 됩니다. 특히 비타민C 관련해서는 빨리 드시는 쪽이 제일 좋다고 보여지고요. 제가 그전 영상이나 또 그전 영상을 보신 분들이 댓글을 많이 달아주셨거든요. 그래서 그 댓글에 답변 드렸던 것 중에는 절대로 제품을 쪼개시거나 해서 소분하거나 해서 보관하시는 거는 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. 그 사이에 산화가 많이 되기 때문에 그렇고요. 아까 그 코팅된 제형들은 손으로 만지면 손에 묻어나는 게 별로 없지만, 우리가 PTP 포장이나 또는 파우더 같은 경우는 뜯어서 이렇게 손에 만지면 가루 같은 게 묻어나기도 하죠. 그러니까 오픈되어 있다는 얘기예요. 그래서 오픈되어 있는 제품들은 빨리 안 드시게 되면은 좀 산패될 수 있기 때문에 빨리 드셨으면 하는 것들. 그게 두 번째 설명이고요. 세 번째는 드실 때 위장장애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. 근데 이 위장장애 같은 경우는 제 경험적으로 보면 가능하면 알약보다는 파우더 형태가 조금 덜합니다. 그 이유는 이제 알약 계통들은 먹게 되면 위에 이렇게 앉혀져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자극을 할 가능성이 크거든요. 반면에 이제 파우더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드시면 좀 퍼지는 경향이 있으니까 조금 나을 수 있다고 보여지기도 하고요. 또 발포형 제품도 많이 드시죠. 발포형. 이렇게 물에 탁 녹여서 먹는 거. 이런 경우도 위장장애는 적은 편입니다. 마지막으로 중성화 형태의 비타민C도 있죠. 이런 경우는 위장장애가 아주 적죠. 그 대신에 이러한 중성화된 비타민C들은 또 칼슘으로 이렇게 코팅되어 있거나 불필요하게 칼슘을 먹을 수도 있는 거죠. 그러니까 아주 메가도스를 하시는 분들은 이런 중성화 비타민을 드실 때는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. 조금 전에 발포 설명드렸잖아요. 이 발포 비타민 같은 경우도 물에 타먹는 형태이기 때문에 위장장애는 조금 덜하고요. 또 먹기도 좋고 하긴 하지만 그 안에는 제품마다 다르긴 하지만 나트륨 들어있는 경우도 있어요. 그래야만 발포가 되거든요. 결과적으로 이런 제품 제형에 따라서 장단점들을 가지고 있거든요. 그래서 위장장애가 있으신 분들이라면 파우더 형태를 좀 드셔보는 것도 괜찮고요.
발포용도 괜찮고 중성화 비타민도 괜찮습니다. 하지만 이런 제품들이 갖고 있는 단점들도 있다라는 생각도 좀 해보셔야 되고요. 또 파우더 형태 같은 경우에는 한번 오픈되면 금방 산화될 가능성이 있겠죠.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어느 정도 버틸만 하시다면 식후에 바로 드시는 방법이 위장장애를 개선하는 데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죠. 네 번째, 이 흡수율과 관계된 문제인데요. 비타민C에 대해서 많이들 좋아하시다 보니까 어떤 게 잘 흡수되냐 이런 것들도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. 사실은 리포점 형태가 흡수가 잘 되는 폼으로 알려져 있죠. 하지만 아쉽게도 국내에서는 허가사항이 없습니다. 그래서 직구를 하시거나 이런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, 리포점 형태가 되면 유리해지는 건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수십 배 흡수가 잘 되는 건 아니고요. 한 몇 배 정도의 흡수율을 높여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, 반면에 가격도 몇 배 정도 비싸더라고요. 그래서 흡수율이 좋은 제품을 고르실 수 있다면 그걸 말릴 이유는 없죠. 그거는 좋은 거긴 하지만 비용이나 여러 가지 또 국내 허가사항이 없다는 걸 고려할 때는 어떤 제형이 흡수가 잘 되느냐 고르는 것보다는 얼마나 현명하게 자주 나누어서 비타민C를 드실지를 고려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. 다섯 번째는요, 사실 오늘 꼭 알려드리고 싶은 이게 팁인데요. 언제 어떻게 비타민C를 활용해서 드실지가 제일 중요할 거라고 저는 봐요. 이론적으로는 하루에 한 5번 정도 나누어서 비타민C를 한 500mg씩 드실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긴 한데요. 사실상 쉽지 않죠. 저도 그렇게는 못 먹고요. 하루에 2번, 3번 정도 먹으려고 노력은 하지만 그조차도 바쁠 땐 쉽지 않습니다. 근데 이 유튜브 영상들 보시다 보면 2000mg, 3000mg 드시는 것을 또 권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. 근데 여기에는 어떤 이론들이 있냐면요. 실제로 비타민C는 영양 권장량도 많지 않지만 500mg 정도도 작은 양이 아니기 때문에 꾸준히 먹는 양으로는 좋은데요. 저도 가끔 경험하는 일이지만, 왜 여러분 감기 기운 있으실 때 있죠? 또는 매우 피곤할 때, 이럴 때는 좀 함량을 높여 드시는 거를 권해드리고 싶어요.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감기 기운 같은 거 있을 때는 2000ml나 3000ml, 저는 이제 3000짜리 갖고 있는데 3000ml짜리를 털어 넣습니다. 그러면 확실히 이 감기를 예방하는 데는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. 실제로 논문을 봐도 비타민C가 감기를 치료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증거가 약하지만 예방한다는 측면에서는 증명되어 있는 논문들도 많이 나와 있거든요. 여기에 한 가지 더 이론은 뭐냐면, 실제로 우리가 건강할 때는 비타민C를 드셔도 다 흡수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, 우리가 비타민C를 많이 필요로 하는 상황이 됐을 때는 더 많은 양이 흡수가 된다는 이론도 있습니다. 일리가 있는 이론이고요. 그래서 정리를 조금 해보면, 평소에는 소량씩 자주 나눠 드시는 방법을 취하시다가 몸이 피곤할 때, 또는 스트레스가 많았을 때, 감기 기운이 올 것 같을 때, 이런 특수 상황에서는 용량을 조금 넉넉하게 드시는 쪽을 권해드리고 싶어요. 그럼 매일 많은 양을 드시지 않아도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하나 추가하면, 운동하실 때도 그래요. 적당한 운동은 모르겠지만 조금 과하게 운동하시는 분들은 운동 전후로 해서 비타민C 드시게 되면 활성산소를 조금 해결해주는 좋은 역할을 할 수 있겠죠. 오늘 드린 설명들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보면, 첫 번째, 하루에 한 500ml에서 많게 1000ml 정도의 용량을 가능하면 여러 번 드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거. 두 번째, 제품의 제형은 다양하게 있는데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. 중요한 건 산패가 되지 않도록 소분하거나 남겼다 드시는 걸 하지 마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. 세 번째, 위장장애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제형을 활용할 수 있는데요. 이 다양한 제형이 위장장애를 막아주긴 하지만 그 반대작용도 있을 수 있으니까, 또 다른 미네랄이 들어가 있다든지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꾸준히 오랜 기간 드시려고 계획하신 분들이라면 식후에 아주 순수한 비타민C를 드시는 게 어떨까라는 설명. 네 번째, 흡수율과 관계해서 리포소말 비타민C를 얘기하시지만 역시 비용이 올라가고 국내에서는 구하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순수한 비타민C를 드시는 건 어떨까 하는 제안. 마지막으로, 비타민C를 더 메가도수로 고용량 드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평소에 드시는 걸 말릴 생각은 없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500에서 1000 정도가 적정하다고 보기 때문에
감기 기운이 있을 때나 스트레스가 많으시거나 과한 운동을 하셨을 때만큼은 조금 더 많은 용량을 드시는 거, 단 한 번이던 또 수일간이 됐던 하시는 방법들은 현명한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을 드려봤습니다. 비타민C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뭐 해도 해도 끝이 없는 이야기이긴 한데요. 워낙 그전 영상을 사랑해 주셔서 몇 가지 팁을 더 드려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